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우리 산책할래요 챕터 2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챕터 2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규칙적인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주제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한 달에 3번은 정신건강, 책, 명상과 요가를 테마로 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유 주제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 정해진 주제에는 고정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만나면 친해지고 친근해진다는 거. 그런 만큼 우리 산책할래요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편안하게 다가가는 챕터 2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아늑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단장한 우리 산책할래요 챕터 2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아프리카 부족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 노래와 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달을 넘기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토닥여드리는 시간,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오늘 이 시간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 부족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언제 노래했더라. 한번. 마지막으로 춤 언제 추셨어요? 노래는 오늘 했는데 네. 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진짜요? 선생님은 나의 마음을 좀 평소에 잘 얘기하면서 네, 하시나요? 저는 좀 잘 이야기하죠. 기질도 그렇고. 네. 진짜요? 그러면 그런 좀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좀 잘 네. 깨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과는 저희가 시즌 1에서도 2차례 만나 뵀었잖아요. 네. 그때 반응도 너무 좋았었고 네. 사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고정 게스트를 요청드렸었는데 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서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사실 마음이 막 불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말이 정말 많이 회자되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이 시간 명절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실제로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서 명절 증후군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실제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겨우 참고 살아오다 네. 명절에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과도한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또 음.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럴 때마다 꼭 또 갈등이 생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명절 끝나고는 이제 좀 이제 다운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미리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를 막대하는 할머니 때문에 고민이에요. 할머니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오랜만에 집에 오면 아니 집에서 일만 하는데 살림이 이게 뭐냐면서 엄마를 못마땅해 하고 또 남동생이 소위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도 엄마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라고 해요. 이번 추석에도 눈에 불을 켜고 엄마 책을 잡으려고 할 텐데 제가 벌써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또 심할 때는 명절이 끝나고 엄마 아빠가 다투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한 번은 참다 할머니께 은근히 대든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아빠도 심지어 엄마도 너가 나설 일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올 추석에도 할머니가 그러시면 또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가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단골인 것 같아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정말 네. 이거는 뭐 아마 조선시대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을 갈등 같은데 네. 이게 평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명절이 되면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일단 고부간의 갈등 자체가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뿌리 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절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남과 또 이제 방문을 하면 원치 않는 의무도 막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접촉과 질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예, 명절 스트레스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단골인 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만나서 근원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며느리한테는 그럴까?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 참 이게 시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잖아요. 그쵸.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몇 가지 이 시엄마로서의 또 아들의 엄마로서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집살이라고 하죠. 네. 요즘도 그런 말 쓰는 것 같은데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어머니일수록 그 어머니의 마음의 깊은 곳에 좀 문제가 있죠. 그 어떤 네, 문제인 어떤 거예요? 문제냐면 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면 다 이해할 만할 겁니다. 일단 결혼을 시키면 네. 이제 품을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그 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물어보면 결혼시켰다고 말씀은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본인과 아들이 약간은 하나 된 듯한 더 이상 떠나보내기를 원치 않는 듯한 품 안의 아들로 인식을 하니까 네. 엄마 입장에 아들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적이 되는 며느리가 무의식적으로 곱게 보이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게 있다는 느낄 거네요.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뺏어갔다는 아니지만 네. 뺏겼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으로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적인 며느리가 네. 내 아들에게 잘못할까 전전긍긍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저건 뭔가 아들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시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을 좀 보호해 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 잘 안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며느리가 잘해도 썩 그렇게 탐탁지 않고 예, 약간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네. 엄한 잣대를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 꼭 시어머니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게 그죠 고부간의 갈등이니까 그죠. 며느리 입장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분들은 며느리도 조금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며느리도 뭔가 어른이 힘들다든지 무의식적으로 네. 본인이 어릴 때 어른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예, 그래서 본인도 좀 시어머니에게 과민하게 반응이 나올 경우는 서로가 더 파이팅을 하니까 좀 더 악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처음에 네. 말씀하신 게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결속돼 있는 게 있다. 이게 좀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어머니는 아무리 나이가 든 자식을 봐도 너무 어린 자식의 모습으로 네.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좀 근원적으로 이게 좀 끊어지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자체가? 그렇지만 의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네. 분화를 충분히 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화를 네. 시킨다.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내 품에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얘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내시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을 딱 시켜야 원래 결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녀를 끼고 돌고 엄청난 왜냐하면 이제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는 게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니까 자녀에게 더 몰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 때문에 떠나보내고 싶어도 네. 잘 못 떠나보내는 무의식의 심리가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떠나간 자식이 좀 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자녀가 자기의 정서를 키우고 네. 엄마 아빠의 이런 무의식적인 힘이 느껴져도 네. 사실 고부간의 갈등도 중간에 아들이 잘 중재하는 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도 엄마 편을 자꾸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으니까 네네. 좀 일부
근데 좀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부부가 하나지, 부부가 우선이지. 그럼 어머니가 서운할 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네. 어머니에게 좀 더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배우자 측으로 조금 더 편을 든다면 좀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사실 본격적인 분화가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는데 네. 건강하게 잘 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갈등이 더 특히 명절에 더 심해진다라고 할 때 좀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죠. 혹시 내가 아직도 이런 무의식 안에 이렇게 아이를 너무 끼고 도는 건 아닌지, 그런 인식 정도 있어도 좀 더 이제 독립적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는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들이 좀 노여워하시지 네, 그럴 것 않을까 같습니다.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연 속의 어머니는요. 예. 이분은 뭐 크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내색도 안 하시고 계속 오랫동안 꾹꾹 누르면서 참아 오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유교 문화에서 네. 뭔가 어른한테 뭐 대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참고 살아오는 우리나라의 좀 약간 특유한 문화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유교 때문에 효 이런 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네. 시어머니에게 뭔가 자기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드는 게 될까 봐. 그렇죠. 사실은 또 시어머니 인식도 네. 어쭈 얘 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중에 이것도 분하던데요. 며느리가 건강할수록 시어머니에게 편안하게 예스 노를 잘 말합니다. 근데 며느리도 어릴 때부터 뭔가 분화가 잘 안 됐으면 네.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서 할 말을 못 하고 참게 돼요. 참게 되면 순간의 갈등은 모면하는데 내면의 갈등은 훨씬 커지고요. 네. 시어머니는 갈수록 더 미워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꾹꾹 참고 살아오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자기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죠. 우리나라에 감정 억압에 네. 굉장히 탁월한 나라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 좀 젊은 세대는 네. 예전 세대와는 그렇죠. 좀 다르게 네. 할 말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딸이 딸은 그렇죠. 나 할 말 할 거다 약간 이거를 그렇죠. 계속 좀 암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인 어머니가 네. 네가 나설 일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딸 입장에선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죠. 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닌 건 맞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손녀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지. 열받는다고 손녀가 네. 올바른 말을 하면 그게 과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도울 것인가? 물론 이제 일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게 손녀가 난리를 치면 네. 할머니가 좀 주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부간이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손녀는 이제 엄마를 응원을 하거나 네. 엄마한테 올바른 지식을 좀 전달하는 거죠. 차라리 엄마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네. 뭐 이렇게 이해는 되나 참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조금 해서 네. 더 이상 엄마가 고통당하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 등등으로 좀 손녀가 자기 엄마를 좀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네. 분노한다고 MZ 세대라고 막 나서서 말하다가는 그 순간은 조금 물만할지라도 차후에가 좀 더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고부 갈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네. 보통 남편은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유,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아유, 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네, 될까요? 연세 있는 분이 어떻게 바뀌겠어? 네. 당신이 차마 그러죠. 그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대처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퀴즈를 내고 싶은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남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네네. 이거는 당사자가 말 한마디를 못하면 남편이 도와줘도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네. 아닌 걸 아니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조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이 초반에는 아내가
저 어머니 제게 이런 말씀하시면 힘듭니다라고 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남편이 일단 좀 개입을 해주는 거죠. 아. 개입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가 네. 아내가 스스로 그래도 그러니까 대들진 않지만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적절한 자기 주장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 주장을 할 때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원래 혼자서는 못하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담가든 누구든 도와줘야 되는 건데 네. 가장 가장 좋은 건 남편이죠. 남편이 일단 자기 엄마 편들고 싶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은 중간에 남편이 적절하게 시어머니가 힘든 말을 할 때 네. 전환도 좀 시켜주고 어머니 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도 좀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면 좀 낫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얘 봐라 자기 마누라 편든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남편이 아내 편을 좀 들어서 네. 이제 그런 장이 있을 때 초반에 이제 명절 때 만나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지지도 좀 하고 이번에 만나면 또 그런 말씀하면 내가 좀 나서 볼게. 싸우지는 않겠지만 네. 최대한 전환도 좀 해보고 어머니를 설득도 좀 해보고 평소에 말을 해도 돼요. 사실은 네. 부부가 초반에 이야기가 잘 되면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이번 오시면 제발 좀 그 말씀하지 마세요. 되든 안 되든 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안 하던 아들이 뭔가 중재를 하네. 괘씸하긴 한데 뭐 아들이 저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조금 중간에 네. 개입을 하는 게 맞고 계속 그렇게 하기가 뭐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서 점차 아내도 시어머니에게 적절한 힘듦과 네.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 어머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셔야지 네. 시어머니도 괘씸해 하다가도 자꾸 싫어하는 거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라는 게 네. 덜 하게 되거든요. 네. 어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비인격적이고 비난적인 말을 할 때 좀 어려우셔야 되는데 네. 너무 참고 살아오면 이 말 자체가 쉽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죠. 그럼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죄송한데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조금은 불편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나 혼자 좋자고 말을 막 하는 것보다 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들도 힘들잖아요. 며느리 더 힘들면 사실은 결국 시어머니도 힘들어지시니까 그렇죠. 조금만 조절을 하셔도 네. 이 표현이 그런데 존경받고 훨씬 더 친밀하게 며느리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남편이 좀 도와주고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러려면 사실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너무 두려워하는 자기 마음에 허상도 많아요. 네. 우리가 물론 시어머니가 편하지는 않는데 네. 너무 두려워하면 너무 참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인격적이시고 대화하면 통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그걸 오해를 내서 말을 못하고 하기보다는 좀 친해져도 보고요. 네. 좀 다가가서 말도 좀 해보고 까칠한 시어머니가 잘 안 될지언정 네. 시도도 좀 더 해보면서 여지를 좀 만들고 부드럽게 하면 훨씬 이런 변화가 쉽습니다. 지금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시작 네.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옆에서 좀 조력자로서 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중요하고 네. 사실은 뭐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던 걸 갑자기 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러면은 좀 내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 얘기 네. 듣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정도로 좀 감정 표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갖고 가야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또 바로 이- 적용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또 이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이제 가장 답답할 우리 며느리들 네. 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어떤 말씀을 드려도 힘드실 건데 그래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명절에 가면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죠. 분명히 그런 말씀하실 거라는 거 네. 그냥 떠올리세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각오를 좀 하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이 말에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겠다. 이 말에 내가 멘탈 방어를 좀 세우겠다.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써요. 트라우마 같은 영향 앞에 상상의 유리벽을 두라고 하거든요. 네. 상상으로 유리벽을 두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실 때 내가 유리벽을 두겠다.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내가 폄하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을 나를 보호하는 그렇죠. 하는 어머니를 못하게 못 막으니까 일단 네. 지금은 말을 하더라도 말했는데 안 하시면 좋고 계속 하시면은 들을 수밖에 없을 때 네. 자리를 피하기도 힘들 때는 차라리 있으면서 유리벽을 좀 치셔서 훨씬 의외로 효과가 멘탈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피해자가 돼요. 내가 이번에 또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있으면요 이미
의문의 일패를 접고 들어가는 아, 거니까 내가 한번 잘 통과해 보겠다.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 네. 미리 이제 남편하고 으쌰으쌰도 좀 하고 딸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네.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다른 걸로 유도도 좀 해보고 되든 안 되든 예, 이게 약간 몸부림 같죠. 해보고 이제 해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좀 부드럽지만 예의 바르게 단호하게 조금 주장을 해볼 수 있으면 일단 좋아요. 그것도 명절이 기회니까 네. 어머니 매번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원래 어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듣고 있자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부탁드릴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탁드리고 비굴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의 어떤 어조로 좀 말을 해보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도 저러도 안 될 때는 힘들잖아요. 끝나고 충분히 쉬셔야죠. 남편한테 말하고 나 좀 찾지 마라. 뭐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거나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렇게라도 회복이라도 좀 빨리 되고 네. 그렇게 하고 명절이라도 가능하면 이런 게 좀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은 네. 좀 이게 접촉 시간을 좀 줄이시기도 권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요. 며느리가 나를 잘 안 불러 하잖아요. 네. 그건 본인이 뿌린 거예요. 네. 그 며느리가 안 불러 하는 거를 시어머니가 만약에 과도하게 이런 말에서 안 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며느리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그게 싫으시면 잘해주시면 되는데 잘해주지도 않으시면서 며느리가 거리를 두는 건 싫어하신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듣는 시어머니 죄송한데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를 응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좀 재밌는 광경이 김민철 선생님의 아내분이 지금 방송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형부가 식탐이 많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입안 가득 꾸역꾸역 집어넣고요. 아이고 식탁 앞에선 예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에게 보통 음식을 이제 싸줄 법도 한데 당연히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형부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형부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언짢게 들리고 말도 퉁명스럽게 나갑니다. 먹는 걸로 이러는 게 제 자신도 어쩐지 좀 속 좁아 보이지만 형부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선생님, 근데 사연을 왜 이렇게 잘 소화하시는 거죠? 지금 제 자리가 약간 위태롭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격려 말고. 자, 두 번째 사연은 40대 여성분이고요. 좀 형부가 너무 식탐이 많고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스트레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네. 보면은 네. 사실 이게 막 형부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분도 그걸 느끼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좀 속이 좁아 보이고 네. 좀 싫다 이런 네. 얘기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근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늘 모든 문제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힘들잖아요, 내가. 네. 그러면 그 자극을 주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응하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개걸스럽게 드시는 분들 보면 우리 저기 아나운서께서 되게 네. 기분 나빠지십니까? 저는 사실 별로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별로 제가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렇게 먹는 걸 보면 좀 예의가 없고 하면 힘들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짜증이 안 나는데 네. 물론 이제 매번 보고 네. 이분이 아마 식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욕심도 있겠죠. 그래서 처제 보기에 네네. 한두 개가 미운 게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여튼 우리가 가능하면요. 이거는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누구나 혐오스러워할 부분은 혐오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반응의 강도가 너무 클 때는 내 안에 무슨 저런 게 그렇게까지 힘들 만한 내 안에 요소가 있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서 이 형부의 식탐이 있게 보이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훅 들어오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보통 내가 되게 싫어하는 면이 네. 어쩌면 내 안에 어떤 면과 닮았을 때
제일 많이 그러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나 네. 배우자를 볼 때나 친구를 볼 때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딱 꼴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그 유사한 문제가 눈에 보일 때 훨씬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무의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없으면은 식탐을 봐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문제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있고 그게 내 문제나 이슈가 욕심 같은 게 그게 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무의식적으로 네. 그런 게 딱 보이면 훨씬 싫어할 수도 있어서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그냥 내가 왜 싫어하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떠올려 보는 자세 이런 게 있으면 식탐이 많은 형부를 볼 때 마음이 좀 수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조금 더 이해 아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인간에게는 모든 면이 다 있으니까 네. 뭐 너무 내가 뭐 식탐이 많은 내 스스로를 싫어해서 나 형부의 저 모습이 싫은가 막 이렇게 충격 그렇죠.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네. 선생님은 그러면 배우자를 볼 때 네. 어떤 게 제일 거슬리셨을까요? 지금 옆에 아내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아내를 볼 때 거슬리는 점 네.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질문하시니까 네네. 또 너무 사실을 말하면 그렇고 해서 이제 아내가 네. 이제 조금 명확해요. 아.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해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안 꼼꼼해요. 그래서 안 꼼꼼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나는 대충 살아왔는데 네. 한두 개 지적을 하며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지적을 당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힘들 수 있겠죠. 아. 예, 그런 면들이 부부마다 다 있으니까 부부에 대한 이런 이슈는 차후에 또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 없을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좀 싫은 사람이면 안 보면은 그만인데 이분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뭐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고 또 막 음식 같은 것들 또 안 싸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형부 왜 음식 안 싸줘요? 왜 음식 그렇게 먹어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내 측면을 좀 조율하는 거고 네. 형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형부가 반복되잖아요. 네. 주변에 좀 물어보면 다들 그 모습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럼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모습일 확률이 있으면 사실 말해줘야 형부한테 좋아요. 나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대화의 문제로 좀 이제 가는데 의외로 자기가 그러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근데 의외로 본인은 배가 고파서 네. 본인은 그냥 늘 하듯이 열심히 먹는데 네. 그 자기 식탐에 몰입하다 보니까 남을 못 챙겨주는 연약함은 좀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의외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직면을 시켜주면 네. 그 중에 반 정도는 내가 그래? 라고 의외로 고치는 분들도 한 번만에는 안 되더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비난하듯 지적하듯 이렇게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네, 그거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당연히 방어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형부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럼 뭔가 너무 무거우시니까. 네. 의논 드릴 게 있어요. 이래야 돼요. 의논. 네. 여러분 지금 메모하세요. 의논. 네. 그럼 뭐 이제 의논하면 뭔가 자기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을 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매번 주저하다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식사하실 때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아시냐고. 저는 형부랑 친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형부가 식사하시는 걸 보면 조금 사실 불편해지는 면이 있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들 불편해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네. 이렇게 한번 대화를 유도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 그래라고 나오는 사람은 일단 승산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순간 날카롭게 나온다든지 네. 안 들으려고 하면 대화는 안 돼요. 그때는 그럼 내 일단 마음을 좀 좀 피해요? 피해야 돼요. 어.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말했을 때 의외로 잘 몰랐다거나 맞아 내가 좀 그러긴 한데 많이 표가 났구나 요 정도 반응을 보여주면 네. 형부 내가 진짜 형부가 이러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아군되고 싶은데 네. 이것만 조금 저질러지면 우리 모두가 기분 좋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면 의외로 네. 다 좋다고 하는데 약간 부끄러워도 본인이 들을 확률이 있다는 거. 근데 그마저도 안 될 때 네.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요? 예,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방법도 아. 이제 뭐 좀 친하면 가능하기도 하죠. 네.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찍어서 보여줄게 보여줘도 되고 예, 그런 방법도 굳이 안 되면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측면에서 형부를 좀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형부가 나이도 많을 텐데 저렇게까지 미숙하게 먹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형부 안에 있는 심리적인 허기 같은 부분들 물론 처제 입장에서 그걸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늘 보니까 그 형부가 그런 면에서는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깊어지나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의외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모른 채 막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이해해주면 한 번 보고 열받을 거 두 번, 세 번 만에 열받을 수도 있고 예. 예. 정 안 되면 사실은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형부랑 밥 안 먹는 거죠. 정 안 되면. 형부가 왜 밥 안 먹지? 그럼 나중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관계의 대화의 패턴이고 이게 일종의 이제 공식과 같은 건데 네. 대화했는데 전혀 고칠 생각도 없어. 근데 계속 같이 식사하는데 더럽게 먹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요? 우리가 피해야 돼요. 피해도 됩니다. 이거를 너무 예의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게 싫으시면 조금만 조절해 주면 되는데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자기랑 같이 밥 먹자. 누가 그거를 같이 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나와는 편안하게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되게 이게 미숙한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걸 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지레 겁을 먹지 말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네, 지금 뭐 두 가지 사연 모두에 좀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불편함이 지속되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몇 달 전 고민 끝에 사업을 접고 남편은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저보다 남편이 걱정입니다. 지갑은 가볍고 또 주눅든 게 눈에 보여서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명절 분위기 속에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족들도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할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50대 여성의 사연이고요. 주눅이 좀 많이 들어있는 남편을 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업을 접거나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거나 이런 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울증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을 잃는다는 거는 자존심의 손상이 아주 크게 나고 상실감이 너무 크죠. 게다가 오래 했던 사업이라면 더 그럴 거고 그렇지 네. 않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실직을 나라는 존재의 손상으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울이 왜 생기냐면 나는 그대로인데 괴로우면 사실 우울증은 잘 안 오는데 네. 내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잘 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이랑 나를 동일시하는 그렇죠. 분들이 진짜 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우울로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우울증 사실은 뭐 그냥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면 괜찮은데 명절에 이제 안 보던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막 해야 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그런 좀 우울감이 극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그래서 명절에 아예 안 가는 분도 계세요. 우울증이 이제 음, 오면 네. 우울증이 심하면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도 힘든데 친척들이 근황을 물어본다. 이거는 뭐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네. 안 가고 겨우 가면 백발백중이죠. 안 물어볼 수 없고 네. 표정이 왜 그래부터 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미. 네. 그래서 단순히 우울한 상태랑 우울증은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이 명절에는 이거는 솔직히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 만날 수 없어서 만났는데 네.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러면 얘기를 좀 안 꺼내주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야기를 또 꺼냈을 때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긴 한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주변인을 먼저 좀 이렇게 당사자 말고 네. 혹시나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뭐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명절 전에 아내가 직접 만날 친척들에게 가능하다면 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어르신이나 요 주위 이제 어른들이나 친척에게는 전화를 먼저 해서 네. 뭐 상황이 그래서 아. 명절에 좀 배려를 해달라는 좀 말도 조심해달라? 예, 조심해달라는 말을 해보는 것도 미리 좀 해볼 수 있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네. 근데 남편이 뻔히 악화될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정도 해보는 거는 무례한 부탁은 아니고 오히려 지혜롭게 미리 손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마음을 잘 좀 추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심한 상실감이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약을 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만 네.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고 하시면 직업적 상실이 주는 의미가 보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더 인식을 하죠. 이분이 보니까 직업이 안 되고 지금 막노동도 하시고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보통 이런 데 가치를 두지 않고 잃어버린 데 가치를 많이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당신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전혀 아니고 더군다나 수치스러운 일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일은 전혀 수치심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녀들도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족 관계가 이때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해볼 수 있으면 아까 말했던 미리 좀 부탁을 하면 오히려 이제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건강한 의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기회도 있는데 너무 내 선에서 딱 닫아버리고 계속 수치심 가운데 머물고 말도 못하고 이러기보다는 주변에서 좀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보거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장으로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스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얘기하고 싶으면 저 은원 드릴 게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결국에는 이 좀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이거를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 이 사연 속의 남편도 이분이 좀 스스로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럴 때는 보통 혼자서는 마음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상실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충격이 한번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좋은 생각 가져보세요. 이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의 상실이 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직업 상실은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자기의 일부의 상실로 이해한다든지 미래의 상실로 이해된다든지 내 직업적 기능이 한계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어떤 면들이 있지만 남아있는 건강이라든지 네. 자원이라든지 당신이 해왔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네. 너무 이 상황에 몰입이 매몰되어서 부정적인 것에 압도당하는 부분에 대한 네. 갭들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럴 때 약간 중요한 거는 단순한 위로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들이밀면 좋죠. 당신 30년 일해왔지 않느냐. 네. 사실이잖아요. 네. 당신 그때 너무 잘했지 않느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코로나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힘들게 된 건데 마치 이게 내 능력이 없다든지 재수가 없다든지 미래가 그런 식까지 확장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나마 물론 객관적인 게 다 설득력이 있지는 않지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들이게 밀면서 너무 본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작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있는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면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다. 힘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힘 안 나니까 그죠. 예.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힘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치우쳤던 것들이 눈에 보이면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의외로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건 파워가 있으니까 네. 마음이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생각이 전환이 좀 더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서 생각 전환을 유도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극복한 예들이 꽤 많거든요.
책도 극복한 있고 예. 예. 네. 예, 비슷한 상황에 극복한 예들이 많잖아요. 다른 다른 분들의 분들의 예, 사례. 예. 네네. 예, 그런 것들을 글쎄 이제 원래 스스로 찾아보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경우에 대한 예를 보는 것이 굉장히 나로 하여금 힘을 나게도 하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책을 통해 이걸 보거나 좀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중요한 건 배우자죠. 배우자는 무조건 같이 우울해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여기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배우자도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근데 배우자까지 무너져 버리면 구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떻게든 딴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네. 정서적으로 좀 살아남으셔가지고 남편이 무기력을 쏘아야 될 겁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아내가 쉽지는 않지만 이 무기력에 말려들면 같이 무기력해져요. 이게 이제 가정 안에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니까 아내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얻고 남편이 무기력한 것을 자꾸 쏘아대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네. 아내는 팩트에 좀 입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요 사실은 약을 좀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힘든 거니까. 너무 힘드시면은 일단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명절에 좀 힘든 사연들을 만나가지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명절에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이때 좀 주의해야 할 네, 말. 사실 그쵸. 아까 저희가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의논할 게 있는데요. 네. 라고 이렇게 외우기로 네. 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것도 좋은 좋습니다. 방법이니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마 다 말씀만 드리면 다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일단은 선 넘는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게 선이 또 애매할 수 있는데 보통은 사생활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네.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은 확실히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 보통 하지 않는다고 하죠. 출산과 자녀 계획 같은 이야기, 또 취직을 했니 안 했니, 뭐 성적이 이런니 저런니, 또 대학은 진학을 했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고 그런 것이 궁금할 수 있지만 차라리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뭐 별일 없었니, 잘 지냈니 네. 일반적인 단어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뭐 그런 분이 있을지 꽤 있답니다. 연봉에 대해 묻는 분. 네, 웃기죠. 뭐 체중 뭐 이런 것도 사생활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뭐 돈 얼마 모았니, 뭐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가족들이 만나면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난하는 말. 네. 이거는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비난하는 말. 은근한 비난, 대놓고 하는 비난 다 안 됩니다. 돌려서 하는 비난 더 안 됩니다. 비꼬는 비난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지냈는지를 물어보는 일반적인 대화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잘 알듯이 칭찬, 뭐 격려,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로 대처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 글쎄요 대화가 깊어져서 자연스럽게 연봉이 나올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네. 그걸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질문을 네. 하고 받고 이러면은 좀 피곤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오랜만에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 하시고 좋게 만나가지고 좋게 헤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사연들을 쭉 만나봤고요. 이렇게 또 우리 산책할래요 시즌 2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